네 번째 비기.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자의 이메일. 당신을 좋아하다가 내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자의 이메일을 살펴볼 차례다. 작가가 아니었을 때, 정확히는 성인조차도 아니었을 때 명성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거라곤 드높은 마음뿐이었던 고등학생이 쓴 이메일을 다룰 것이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10대였다는 걸 기억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고등학생들로부터 메일을 받는다. 간혹 아주 빼어난 장문의 메일을 읽기도 하지만 우선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일반적이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제 글 평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땡땡 고등학교 3학년 누구누구입니다. 수행평가 중에 저만의 글을 쓰는 활동이 있는데요. 작가님의 책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수필을 썼습니다. 전체적인 소감이나 아쉬운 점 같은 거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일 첨부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북 콘서트 초대.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학교 도서부장 누구입니다. 작가님의 책이 도서관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이슬아 작가님을 불러달라는 학생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날짜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가 가능합니다. 다음 주 중으로 정확한 날짜와 비용을 합의해보자는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아 작가님께 인터뷰 요청 드립니다. 가능한가요? 예민하게 마감을 하다가도 별 수 없이 깔깔대게 된다. 이토록 심플하고 귀여우며 대단히 미흡한 텍스트라니 어쨌거나 고마운 일이다. 내 책을 읽어주고 메일도 보내주는 고등학생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건 나는 고맙다고 혼잣말하며 복희님에게 메일을 전달한다. 세 건 다 정중히 거절 부탁드립니다. 시침이 떼고 말하고 싶다. 내가 고등학생일 땐 훨씬 기깔나는 메일을 썼다고. 앞에 사례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명문을 어려서부터 쓸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10대 때 쓴 메일도 역시 문제적인 데가 많다. 또래처럼 미흡했다면 차라리 귀엽기라도 했을 텐데 애매하게 멋을 부리고 그걸 또 장문으로 줄줄 써제껴서 징그럽기까지 하다. 그 징그러운 메일을 당시 가장 좋아했던 드라마 작가인 노희경 선생님께 보냈다. 물론 지금도 그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해당 메일은 내게 작은 수치로 남아있다. 2008년은 한국 드라마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 그들이 사는 세상이 방영된 해다. 이 드라마 때문에 방송국에서 일하기로 결심한 이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을 만큼 근사한 작품이었다. 당시 나는 농촌의 한 기숙사 학교를 다니던 고등학생이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주말마다 그들이 사는 세상 재방송을 꼭꼭 씹어 챙겨보았다. 종영 후에도 몇 번이고 다시 정주행할 정도였다. 주연인 송혜교, 현빈 배우님을 사랑에 맞이 않을 수 없었고 배종욱, 김갑수, 엄기준, 김여진 배우님 등 쟁쟁한 조연들의 서사도 하나하나 주옥 같았다. 그러나 내가 그들 중 가장 선망한 대상은 노희경 작가님이었다. 화면에 나오지 않는 사람, 그러나 이 모든 인물을 그려낸 사람, 그들이 사는 세상을 보고 또 보다가 해가 바뀌고 여름이 되었다. 아무래도 노희경 작가님을 직접 만나야 할 것 같았다. 왜 여름만 되면 용기가 솟구치는 걸까? 아마 그 계절에 태어나서 그럴 것이다. 밥상에서 상추쌈을 우적우적 씹으며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노희경 작가님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메일 주소도 전화번호도 알 방도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그러자 나의 아빠 웅이님께서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예전에 친구였는데. 나는 아주 큰 소리로 그를 다그쳤다. 뭐? 그 얘기를 왜 지금 해? 웅이님은 대수롭지 않다는데 대학교 1학년 때라 너무 오래된 일이라고 대답했다. 친했어? 내가 다급히 묻자 그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자문했다. 지냈나? 그분은 대학 때 어땠어? 뭐 입고 다니셨어? 학식 같은 것도 드셨어?
웅이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아주 말랐고 담배를 많이 피웠어. 그건 대학 동창이 아닌 나도 이미 아는 사실이었다.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정보였다. 전화번호도 몰라? 이메일 주소는? 따지듯 묻자 웅이님의 표정이 송구스러워졌다. 역시 그닥 친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웅이님은 단지 책 읽기를 좋아하여 문예창작과에 입학했으나 오래 다니지 못하고 중퇴한 청년이었다. 일찍 군대에 가고 복희님을 만나고 아빠가 되고 돈을 벌고 나와 동생을 키우느라 그랬을 것이다. 그러느라 노희경 작가님을 눈앞에 두고도 번호 물어볼 생각은 못했을 것이다. 캔버스를 조용히 겉돌았을 어린 부친의 모습이 쉬이 그려졌다. 아마도 날 기억하진 못할 거야. 소심하게 말끝을 흐리는 그였다. 나의 아빠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다른 아빠가 생각났다. 누구냐 하면 전 남자친구의 아빠였다. 전 남자친구는 서먹하게 헤어졌지만 그의 아빠가 신문기자로 오래 일해왔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교무실로 가서 담임 선생님께 전 남친 부친의 연락처를 물었다. 진로가 걸린 일이라고 비장하게 부탁하자 선생님은 학부형의 번호를 조심스레 전해주셨다. 주말에 핸드폰을 돌려받자마자 전화를 걸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슬아인데 혹시 노희경 작가님 이메일 주소 아시나요? 로 요약되는 통화를 했다. 전남친 부친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안타까워하며 노희경 작가님과 인연이 없다는 대답을 들려주었다. 그저 노희경 작가님과 친한 지인의 지인을 알고 계셨댔다. 지인의 지인의 지인. 3달이나 건너야 한다니 무용한 친분처럼 보였다. 다음날 전남친 부친으로부터 메일이 왔다. 노 작가는 인터뷰하자는 기자들과 책 내자는 출판인들을 기피하기로 유명하다더구나. 자신이 말해야 할 모든 것은 드라마로 말하겠다며 몸이 좋지 않은 데다 곧 새로운 작품의 집필을 시작할 예정이라 사람 만나기를 피하고 있다고 하는구나. 낙관하기 어려운 코멘트 뒤엔 그러나 이메일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그가 지인의 지인을 통해 알아낸 노희경 작가님의 이메일 주소였다. 마음 써주신 전남친 부친께 새삼 허리 숙여 감사드리고 싶다. 물론 전남친에게도 감사하다. 내가 많이 좋아했었다. 선망하는 작가에게 직접 쓰는 이메일. 이제는 모든 게 그 이메일 한 통에 달려 있었다. 그걸 보낸 지도 벌써 16년이 지났다. 다시 복귀할 일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 무언가가 자꾸 그 메일을 떠올리게 한다. 고등학생들의 이메일 속 행간을 읽으며 웃다가 드라마를 쓰면서 울다가 문득 생각하는 것이다. 나 언젠가 상당히 오글거리는 메일 썼던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을 쓰기라는 말도 안 되게 자신만만한 책을 집필하고 있자니 피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든다. 그 메일을 다시 읽어볼 때가 된 것이다. 조금이라도 유문한 채로 도마 위에 올릴까 심히 갈등했다. 그러나 진정성을 위하여 토시야 하나 고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올리겠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다. 18살의 뜨거운 섭외 메일을 읽어보자. 34살의 사무치는 코멘트와 함께 2009년 9월 8일 노희경 작가님께 안녕하세요. 노희경 작가님. 제 이름은 이슬아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살고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쓸데없이 본인 이름에 작은 따옴표 붙이지 말길. 학생인 제가 작가님의 이메일 주소를 알게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인맥을 총동원해야 했지요. 18년을 살면서 누군가의 이메일 주소를 알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연락과 부탁을 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작가님께 너무나도 편지를 쓰고 싶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장부터 상당히 생색을 내고 있다. 본인 사정을 담백하게 쳐내라고 권유하고 싶다. 바쁘실 작가님이 제 이메일을 어떤 마음으로 읽어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간절함과 정성이 전달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작가님을 알게 된 건 그들이 사는 세상을 통해서였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 작가가 누굴까 하는 궁금함이 생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외람되지만 영화 타짜의 대사인 저 남자 침대에선 어떨까가 먼저 떠오르기에 고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노희경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고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들로부터 가슴 따뜻하게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옥 같은 대사와 내레이션을 수첩에 옮겨 적으며 시 읽을 때처럼 몇 번이고 곱씹어 보기도 했습니다. 문장들이 너무 평범해서 안타깝지만 당시에 최선이었던 것 같아서 그냥 넘기겠다. 집필하신 에세이집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를 통해 작가님의 삶에 대해서도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에세이집을 읽는 내내 저는 작가님의 조카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런 이모랑 한 집에 살면 참 좋겠다 싶었죠. 갑자기 동거 희망? 과하다. 그로서는 나랑 한 집에 살아줄 이유가 전혀 없음을 자각하기 바란다. 그렇게 작가님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과 동경을 품기 시작했고 그 마음은 작가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욕심으로 쑥쑥 자라났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작가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직접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 묻고 싶기도 했습니다. 삶과 인간에 대한 통찰과 주옥 같은 대사들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건지, 어떻게 인생 경험을 드라마로 변환시키는 건지, 작가의 삶은 어떤 건지. 묻기는 쉽고 답하기는 어려운 질문뿐이로구나. 현재의 내가 가장 기피하는 질문을 과거의 내가 하고 있는 걸 보니 말리고 싶다. 여러 질문들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보다 더 강한 건 그냥 작가님과 밥 한 끼를 같이 먹고 싶은 마음입니다. 얼마나 원하면 갑자기 볼드체를 밥이든 찌개이든 떡볶이이든 간에 작가님과 마주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고픈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던을 등으로 고쳐야 할 텐데 본인이 12첩 반상을 친히 차려드려도 모자랄 판에 매우 소박한 메뉴들을 대충 던지는 순진함이 걱정스럽다. 조만간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조심스러운 제안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쓴다면 제안만 남길 것이다. 부탁은 작가님께 짐을 지워주는 일이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작가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간절한데 작가님 입장에서는 저를 만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정말 잘 생각했다. 그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한다. 공식적인 인터뷰도 아니고 취재나 출판 제안도 아니고 집필에 관한 회의도 아니고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친구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닌 18살의 어떤 여자애와의 만남? 집필에 집중하며 힘을 쏟고 계실 작가님이 그 시간을 낼 만한 이유가 없지 않나?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제가 만약 작가님이었다면 어떤 여자의 이런 생뚱맞은 제안이 조금은 즐거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무슨 자신감인지. 노희경 작가님을 좋아하는 수많은 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말랑말랑한 감성을 가진 소녀가 나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게 귀찮지만 고민해 볼 만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말랑말랑한 감성을 가진 소녀라고 표현했다니 믿을 수 없다. 진짜 열받는다. 과거의 나. 정신 차리라고. 혹시 서울 예대 문예창작과 동기 중에 이상웅이라는 남자를 기억하시는지요? 와, 여기서 갑자기 아빠 찬스를 꺼낸다고? 아빠랑 친하지도 않았다는데 기억도 못할 거라는데 왜소한 체격에 잠자리 안경을 쓰고 다니던 기억 못할까봐 친히 외모를 묘사해준 점이 웃기다. 본인 태어나기 전인데 마치 본 적이라도 있다는 듯.
대학 때 작가님을 비롯한 몇 명의 친구들과 줄담배를 피우던 그 남자는 담배 몇 번 같이 피운 사이를 굉장히 애틋한 우정인 양 강조하고 있다. 20년이 흐른 지금 예쁜 아내와 결혼해 아들, 딸 낳고 투잡 뛰면서 잘 살고 있답니다. 묻지도 않은 엄마 외모는 왜 언급하는데? 저는 그 남자의 친구 같은 딸이고요. 언젠가 제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작가님의 드라마에 대한 감탄을 늘어놓자 눈을 반짝반짝 빛내기는 개뿔 상주쌈 우물거리면서 다그치고 있잖아. 아빠가 말했었지요. 작가님과 대학 동기였다고. 그때부터 정말 비범한 인물이었다고. 야 같다. 이렇게 하면 노희경 작가님의 선의가 자극될 수밖에 없음을 아는 것이다. 이상웅이가 누구였더라? 가물가물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을 선명히 기억한다는 동기의 말이 자라 이런 말을 하며 나타난다면 일단은 반겨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 않겠는가? 그 마음의 작용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영리하고 좀 징그럽다. 그토록 꿈꾸던 노희경 작가님에게 이메일을 쓴다는 생각에 횡설수설 늘어놓았지만 저의 간절함은 전해졌으리라 믿고요. 정말로 작가님을 만나게 된다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간절함은 정말이지 대단하게 전해졌다. 작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주중에는 핸드폰 사용이 어려우니 이메일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서 핸드폰을 압수당하던 고등학생 신분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09년 9월 8일 이스라 드림. 나는 고등학생 미흡한 편지보다도 이 이메일이 가장 읽기 괴롭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제일 못 견디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꼭 소개하고 싶었다. 답장이 왔기 때문에. 2009년 9월 9일 노희경. 편지 즐겁게 받습니다. 내가 요즘 이러저러한 일로 많이 바쁘지만 짧게라도 슬아를 봐야겠다 싶네. 그 문장을 읽고선 기숙사 천장으로 승천할 뻔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며칠 뒤에 우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그날의 이야기를 어찌 다 옮기겠냐마는 한순간만은 선명히 전하고 싶다. 헤어질 무렵에 노희경 작가님이 내게 물었다. 정말 하고 싶어? 생략된 목적어는 물론 작가일 것이다. 나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네. 그는 미소 지으며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말했다. 많이 힘든데. 나는 그래도 꼭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의 나이 43, 내 나이 18살 때의 일이다. 뭘 모르고 하는 대답이었다. 그게 어느 정도의 힘듦을 말하는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어떤 과장도 없이 그냥 X발, X나 힘들었다는 뜻이었다. 또한 지금은 안다. 그를 찾는 사람이 나 말고도 얼마나 많았을지. 지필과 돌봄과 생계로 분주한 틈바구니에서의 나의 이메일이 얼마나 한가한 제안이었을지, 그럼에도 함께 차를 마셔준 게 얼마큼의 너그러움이었는지,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대학 동기를 무안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내가 내민 손을 얼마나 따뜻하게 잡아준 것인지. 그 후로도 작가님은 Dear My Friends, 괜찮아 사랑이야, 우리들의 블루스 등 여러 편의 수작을 완성하셨다. 나는 한참을 종이책 작가로 일하다가 마치 이것만을 바라온 사람처럼 드라마를 쓰고 있다. 이제 겨우 첫 드라마다. 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른다. 첫 번째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단지 노희경 작가님이 아시게 된다면 좋겠다. 당신을 좋아하다가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걸.
그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말과는 다르다. 그해 여름 나는 당신에게 열광하다가 급기야 말을 걸다가 이메일 주소를 수소문하다가 말을 고르고 또 고르고 지우고 새로 쓰다가 답장을 기다리다가 조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내가 얼마나 당신 쪽에 가까워지고 싶은지 온몸으로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건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로 향하는 과정이었다. 당신이 응답해 주기 전에도 그 변화는 이미 일어났다. 모두 이메일로 겪은 변화다. 일기를 쓰다가 작가가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나는 이메일을 쓰다가 작가가 되었다.